뉴저지주의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대상 재산세 감면 정책인 앵커 프로그램 신청이 내년부터 자동화됩니다. 뉴욕시가 크리드무어 정신병원 주차장에 대규모 망명 신청자 쉘터를 오픈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시가 빈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시티 오브 예스 프로젝트에 돌입하며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아시안이 사는 주택만을 노려 50채 이상 털어온 8인조 강도단 일원이 징역 5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낙태양 미페프리스톤 구입 및 사용이 어려워질 예정인 가운데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 또한 금지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퀸즈의 소매점 내 절도 사건이 급증하며 상인들과 고객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된 대규모 재산세 감면 정책인 앵커 프로그램 신청이 내년부터 자동화됩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도 수혜 대상으로 조세부는 신청 자동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앵커 프로그램 신청을 자동화해 내년부터 주택 소유 또는 아파트 이사 등으로 기본적인 신청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접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조세부는 신청 자동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주택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으로 이 서한에는 내년에 받게 될 수혜 내용과 함께 변경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제공된 은행 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송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받게 될 수혜 내용은 우선 주택 소유자는 1년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 1,500달러, 15만 1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250달러를 추가해 총 1,750달러를 받습니다. 세입자는 1년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 450달러를 받습니다. 한편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마녀 건은 기입된 정보가 부실하거나 부정 신청 등으로 인해 조사 또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올해 뉴저지에서 처음 실시된 가운데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116만 9천 명, 세입자 46만 8천 명 등 총 163만 가구에 20억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뉴저지 주민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무국은 올해 앵커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수혜자의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뉴저지주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특히 연평균 9,6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일부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결국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즈 엘리펀트 파크 남단에 망명 신청자 쉘터를 오픈했습니다. 거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퀸몰 정신병원 주차장 부지에 1,000년 규모의 쉘터가 마련됐으며 약 100여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먼저 이 텐트촌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반대 집회에서 시위를 벌인 주민들 중 일부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에는 크리드무어 정신병원 주차장에서 대형 텐트 형식의 망명 신청자 쉘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쉘터는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뉴욕시는 이곳에 성인 남성 망명 신청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쉘터가 문을 연 첫날인 어제 이곳에는 약 100명이 도착했습니다. 쉘터는 간이 욕실과 샤워 시설, 세탁 서비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침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뉴욕시는 쉘터 내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이 쉘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60일이 지났는데도 장기적으로 머무를 곳을 못 찾는다면 쉘터 입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은 쉘터에 24시간 출입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비무장 경비원도 24시간 상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지역 주민들 등 쉘터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으며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를 주도한 전 시장 후보 커티스 슬리완은 우리는 평화 시위를 통해 크리드모어에 설치된 망명 신청자 쉘터를 반대하는 것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시니어 센터를 찾는 노인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수많은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까지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왔으며 시정부는 연방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캐시 호컬 주지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의 뉴욕 이민자 위기 관리를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서한에는 시가 적시의 규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보를 주와 신속하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5년까지 뉴욕시에서는 난민 신청자 유입 문제로 약 1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일할 권리를 빠르게 허가하는 등 연방정부에 더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실 빈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City of Yes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0만 채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의 빈 사무실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는 City of Yes 프로젝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에 비어있는 사무실 규모는 약 3,600만 스퀘어핏에 달하고 이는 필라델피아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방대하다며 이를 통해 약 2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 역시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전환하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정부는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유연성 있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뉴욕시 경제가 더욱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는 매년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사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결국 집값으로 인해 노숙자가 급증하는 악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는 이미 50년 전 주택난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현재는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며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를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머리 둘 곳이 없어 전전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4년간 50채 이상 아이전이 거주하는 주택만을 털어온 8인조 졸도 일당의 한 일원이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지검은 이들 졸도 혐의에 대해 징역 50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아시안이 사는 주택만을 표적으로 노리고 50채 이상의 절도 행위를 이어온 40대 남성에게 징역 5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42세 랜디 바라는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오다가 지난 2021년 검거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검은 지난 15일 이 같은 절도 혐의로 징역 50개월형과 벌금 12만 7,661달러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에 따르면 절도범 바라는 8인조 강도 일당의 일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은 특히 아시안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택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아시안 일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퇴근하는 이들의 뒤를 미행했고
차량을 뒤쫓아가 주거지를 알아내거나 매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내부에 침입해 자동차 등록 서류 등에 기재된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게에 일하러 간 사이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털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뉴저지 한 주택에서 현금 50만 달러를 훔치는 등 아시안 타겟 절도를 통해 최소 50채 이상의 주택을 털었습니다. 그는 검찰 진술에서 아시안들은 집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시안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태약 사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 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시판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에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스 판사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작년에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절반은 미페프리스톤을 비롯한 낙태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전국에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 소매점 내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상인뿐만 아니라 고객들 역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 당국이 소매점 절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는 2만 2천 건 이상의 소매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이 중 30%는 상습 절도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뉴욕시는 팬데믹을 거치며 안 그래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범죄와 직원과 고객들까지도 치안의 불안을 느끼는 이 반복적인 행각을 끊어낼 것이라며 소매점 절도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퀸즈 내에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매점의 경우 매장 내로 침입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고객 또는 판매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뉴욕시경은 영업을 해친 자를 대상으로 침입 통지서를 발부해 추가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범적으로 103구역, 109구역, 114구역에 위치한 대형 마트부터 소매점까지 총 142개 사업장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83명에게 침입 통지서가 발부됐으며 그중 5명은 체포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해당 프로그램은 이제 퀸즈 전역으로 확대되며 참여를 원할 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멜린다 카츠 퀸즈 검사장은 뉴욕시경이 퀸즈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소매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넘어 뉴욕시 전역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소매업 운영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소매점 절도 문제 해결을 위해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케빈 김 국장, 뉴욕시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을 포함한 70명의 전문가를 소집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회는 마우이 지역에 거주하는 약 500여 명의 한인이 거주 지역과 비즈니스 등 산불 피해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피해 지역 한인들과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이 한인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한인 피해 업소는 세탁소, 기프트숍 등 상가 전소 12건, 건물 전소 7건, 콘도 등 주택 전소 7건입니다. 하와이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한인들은 마우이 한인회를 수취인으로 쓴 수표를 LA 한인회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아시안 유권자 권익옹호단체 아시아태평양 투표도 산불로 파괴된 마우이 섬과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해달라며 전국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영화 황금기 1960년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필름 앳 링컨 센터 내 월터 리드 극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김기영, 심상옥, 유현목, 김수영, 이만희 등 1960년대 활동했던 대표 영화 감독들의 한국 고전 영화 총 24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김기영 감독의 한여, 196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강대진 감독의 마부, 여성 감독인 홍은원 감독의 여판사 등입니다. 또한 쿠안틴 트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에 영향을 주고 아시아 영화 최고 북미 박스오피스 기록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죽음의 5손가락을 연출한 정창화 감독의 작품 순간은 영원히와 황혼의 검객도 상영작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은 총 5,9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늘었습니다. 백구경찰서 교통티켓 중에는 신호 위반 등을 포함하는 교통통제장치 위반이 1,1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양보 위반이 8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리틀렉, 프레시메도 등 111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도 올해 누적 기준 4,0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3%나 증가했습니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이 17.2%로 가장 많았습니다.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역에서 우편물 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우편물 도난 방지 및 보호 지침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맥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문서나 체크,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우편물 분실로 도난당했다는 민원을 수백 건 접수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우체통이나 우편함에서 훔친 수표 등을 이용해 고가의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하거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시경은 우편물을 가능한 빨리 매일 수거하고 수령해야 할 신용카드가 분실됐을 경우 바로 신고하고 우체통 주변에 접착제나 테이프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